진짜 낡은 거지 같은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만들었거든요. 저 1억 3천원 샀어요. 자기 자본 에코티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아, 너무 반가운 분을 네. 모셨어요. 아, 정말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요. 저 좋아서 오고 싶어서 왔어요. 네, 라라브레드의 대표이자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자영업자들 부자 되기 프로젝트 사활을 걸고 해주고 계시죠. 네, 오늘 강호동 대표님 모시고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DNA를 제가 작살나게 제가 여기 집어 넣으려고 왔습니다. 라라브레드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왜요? 통닭방으로. 유튜브 보시면 네. 조회수가 혹시 800만 찍어보셨어요? 못 찍었어요. 그죠? 이제 저희 이제 셰프들이 있거든요. 셰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백조 같거든요. 발버둥 안 치면 까라하면서 춥잖아요. 저희 셰프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아빠들이 월급 받으면 통닭을 사왔잖아요. 프라이드 치킨 아세요? 그런 거? 네네네. 이렇게 네. 종이봉투에 담긴. 아, 아시구나. 네. 예,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치킨을 연구해보자 그랬는데, 빵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재밌다. 원래 제가 이게 터질 것 같다, 이걸 재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패키지를 은박지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통닭처럼 너무 귀엽게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이벤트로 네. 통닭빵 요 세트를 쏘고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요? 최초에 최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 끝에 이 이벤트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앞서서도 소개드렸지만 사실은 이 라라브레드로 사실은 속리단길을 거의 띄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대표님 F&B 제 수건 사업 중에 사실은 하나거든요. 아하.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오프라인에다가. 그럼 하겠네. 우선은 F&B 전문가로서 F&B 잘하는 법 좀 배워보고 싶어요. 특히 뭐 이제 저는 이제 카페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 동안 외식업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이제 강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뭐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일단 뭐 비결을 묻는다면 결국은 저는 벤치마킹과 반면교사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보고 벤치마킹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성공을 했지? 그 다음에 반면교사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들도 킵 트라이를 계속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론적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수학 분석을 일단 먼저 하고요. 저희 외식업에서 제일 필요한 건 오피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P가 5개라는 얘기죠. 네네네. 뭐 니네 제품에서 킬링 프로덕트가 있는가, 그 다음에 프라이싱,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저가로 갈 건지 고가로 갈 건지. 이게 저희 같은 거는 이제 프리미엄 B 플러스로 갔거든요. 뭐 그런 거를. 근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 프로모션,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 피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전개해 나갈 건지. 제가 이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3가지만 꼭 이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만 내 브랜드를 체킹해서 요것만 들어가면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데 창업은 그걸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하우는 BMC,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라고요. 나인블럭이라고. 여기 이미지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내 사업을 인하우스하고 아웃바운드를 이렇게 나눠서 인하우스를 나눠서 그거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 블럭을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꼭 거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업에 내가 아직 어프로치 단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늘 사람들은 what이나 how를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늘 얘기해요. 나 이거 제품 이거 나 대박 나지 않아?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왜 이 사업을 하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건가? 이런 것부터 얘기를 Y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옛날에 고전이라고 또 말씀드린 게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서당이 있었잖아요. 스승과 제자 늘 물어보거든요. 네 사업은 어떻게 되냐? 늘 질문과 대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Y가 늘 나오거든요. 너는 결국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겸손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이 장사만 하시다가 사실은 뭔가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맞은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김승 회장님 만났을 때는 장사하는 사람 왜 만났겠어요, 대표님? 더 장사 잘 되게.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 저 장사 잘하려고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근데 강력한 인두 같은 문장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름 돋는데, 너네들이 이 건물에서 이 사무실도 이 트래픽을 만든 거는, 이슈를 만들고 하는 건, 야, 너네들이 1등 공신이야.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를 너네들이 올려줬어? 왜 너희들 제주 부림 곰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 트래픽을 만든 건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가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건물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컨텐츠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실 리스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금리 리스크하고요. 근데 너네들은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네들이 건물주가 돼야지. 왜 남 좋은 일 시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을 만나서 전 창업을 배우러 갔다가 그제서야 저는 목표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한 발자국 더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김승호 회장님 사람을 만나서 맞아. 동굴 속에서만 있었으면 전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장사만 잘해서 부자 될 수 없다. 장사로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장담컨대 그 건물의 주인은 더 부자가 됐을 거다. 15년 전에 1층에 고깃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건물주님이 와갖고 저한테 악수하면서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사장님 아니었으면 건물주 못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한 14억, 15억 팔고 나갔거든요. 이익을 벌고 나갔어요. 네네네. 지금 보니까 은퇴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건물이 당시 20억 건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돈이 한 2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레버리지는 사람 레버리지도 있다고. 우리가 내는 월세가 이제 충당이 되니까 이걸로 이자를 충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충당해서 은행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결국은 15억 엑시트하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바보 빙구처럼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지? 월세 더 올리지 않을까? 네. 이게 제게 너무 서글픈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5년 동안 자산 소득으로 제가 9채 중에서 4채를 매각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34억이 남았더라고요. 제 얘기 처음 드렸죠. 네. 34억이 남았어요. 노동소득 6억하고 34억 이 차이는 거의 6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아무도 주위에서 다들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건물주나 돈 버는 이너서클에서 지네들끼리 돈 벌어 죄송한데 돈 벌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노동소득 이 아이는 아시잖아요.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림하랴 일하랴, 너무 경단녀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일하면서 전 주당 100시간 일하면서 차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몸도 지금 제가 혈우병이 지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눈물을 매 수십 번 흘리면서 돈 번 거는데, 이 아이, 이 자산소득 이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 있어도 우리 뭐 미국 가고 해외 여행 가도 돈을 벌고 있었고, 시스템이니까 돈을 번다잖아요, 사업이. 얘는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더 돈 놀라운 건, 제가 5년 만에 34억이니까 1년을 따지면 이게 6억이에요. 월로 따지면 5천입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는 1,000만 원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얘는 5천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건물주가 됐다고 말하는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컨텐츠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각심 문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투기를 하라고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라라브레드를 했을 때는 컨텐츠가 없으면 저는 건물주가 못했을 거예요. 그 월세 낼 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5, 600을 내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사면 이자가 그만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금리가 2.89%였거든요. 거의 3, 40% 남더라고요. 지금은 똔똔이 돼요. 금리가 이제 5% 넘어가니까 5%, 6% 막 이때니까. 그래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고 자산을 갖고 가란 얘기예요. 이분이 엄청 유명한 가수인데 제 구독자시더라고요. 만났어요. 저한테 엄청난 1,000억짜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였냐면, 당시에 신사동에서 가로수길에서 초창기 때 레스토랑 같은 걸 했는데 엄청 장사 잘 된 거예요. 한 달에 막 순이익이 막 거의 막 7, 8천, 1억씩 막 벌 때예요. 이 건물을 당시에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도를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게 100억대였는데
지금 이게 350억, 400억대 됐거든요. 저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내 주위에 평균 5명이 내 연봉이라고. 누나, 나도 맨날 내가 장사한 사람 있으니까 건물주 될 수 있었는데 맨날 매출 얘기하고 거기에 매몰 비용이 너무 그러니까 좋은 기회들이 싹 날아갔어, 누나가. 근데 그 누나가 뭐라 했냐면, 아니야, 호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뭐 연예인 가수들이 다 건물주였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문제라고 했던 거고. 근데 그분은 자기 주위에는 다 주위에 건물주가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호동아, 그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었어. 나는 건물주가 관심이 있었으면 바로 샀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난 3,400 자산가가 됐을 거야.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냐에 따라서 내가 돈 벌리 이런 친구들한테 관심을 쏟냐 해서 여기에만 빠진 거지. 만약에 대표님도 건물주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건물주가 됐었어요. F&B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도 거기에만 빠져 있었어요. 미친놈처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고진감래 했지. 근데 그게 걔 고진감래인지 몰랐지. 고생 그때 뭔 낙이 왔냐. 골병 맞지. 저 대표님 골병 왔어요. 실제로 제가 1년 만에 55명 건물주를 만들어 본 특징들을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열정껏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어떤 동기 부여를 받았던지 어떤 유발이 있었어. 뭔가 동기를. 맞아요. 그거였어. 저희도 커뮤니티 내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쨌든 관심도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시죠,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여기에 미쳐가지고 빠져야 돼요. 대표님, 오늘 이런 얘기 가운데 사실 이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레버리지 서클이라고 또 그 와중에 또 책을 또 내셨어요. 이 타이밍에 절묘하네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주셨는데 사실 대표님이 또 요 경험자이시기도 하셔서 아무래도 이 책의 진정성이 더 가득가득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 눈물로 쓴 책입니다. 3년 동안. 각종 건물주들의 갑질과 명도당하고 서러움 당했던. 그래서 너네들은 나 같은 경험 하지 말라. 인생 선배로서 동네 오빠, 삼촌, 형으로서 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의미가 커요. 의미심장한데요. 건물주들은 부를 축척하고 세습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클을 만들면서 자식들까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저희들보다 이렇게 축척하면서 돈이 몇십억씩 있었던 게 아니라 불과 저희보다 1억, 2, 3억, 몇 억이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관심이 우리는 장사에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그쪽에 빠져갖고 있었다면 서비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서클 안에 들어가자. 야, 우리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들어가자. 그래서 적은 돈으로 건물주 되는 거를 제가 실제로 했던 노하우들이 이 안에 있어서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건물주가 사실 뭐 그렇게 말처럼 쉽냐. 그래도 어떤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서 항상 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알아보기도 전에 안 된다. 라고 사실은 내가 하는 그래 거죠. 재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그래도 건물값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있으면은 될 수 있어. 저는 부동산이 좋았던 건 혹시 사람들 성장을 도우면서 매출을 픽스할 수 있으세요? 해보지도 않고? 아유,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저도 F&B에서 5천만 원 나올 거라 했는데 실제로 첫 장사가 막 2천만 원 나오고 이랬거든요. 안 맞아. 몰라. 근데 부동산은 방금 물어봤던 것처럼 수지 분석이 가능해요. 분석을 통해서. 근데 그게 거의 맞아요. 싱크율이 90% 맞아요. 8, 90% 정도.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를 산다.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내 돈은 3억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케바케예요. 2억만 있어도 되고 더 무리해서 1억만 있어도 돼요. 근데 다른 데서 차용을 해올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얘기는 뭐 자세한 건 말 못 드리고 또 공동 투자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엄청 많아요. 방금 이제 숫자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25%에서 30%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된다 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와이프 남편 말 듣지 말고요. 네. 그리고 절대 가족 말 듣지 말고 지인 말도 절대 듣지 마세요. 지인들은요.
뭘 하겠다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잠깐 불안해한대. 나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쟤는 맞아, 하네? 맞아.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한대요. 그래서 좋은 걸 못 본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 유경험자 말은 절대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걱정과 불안과 이런 얘기를 초조를 날 되게끔 하는 거지 절대 생산적이고 뭐 효용성 좋은 뭐 채산성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연예인들이나 전 성공한 사람 많이 들으면 실제 창업한테 반대 부딪힌 적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걸 부딪히고 다 오신 분들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창업자들, 성공하시는 뭐 디벨로퍼나 많은 분들 전 회장님 보면 다 반대했대요. 다 반대. 한 번 또 제대로 해서 한 사람들이 거의 1-20% 불과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나는 강호동을 만나야겠다. 한데 또 무턱대고 찾아가면 못 만나잖아요. 그 책에서 진짜 궁금하고 절실하다 그러면 제가 뭐 댓글이라도 뭐 주시면 제가 오래 걸리더라도 남겨드릴 수 있어요. 예전엔 제가 댓글 다 다른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징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못 다는데 그래도 달아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 자기 자본금 좀 있어가지고 건물을 사고 싶은데 맞아요. 건물을 어디다 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또 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살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나 맞아요. 이 돈에 있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맞아요. 대표님이 이제 경험해 보시고 또 최근에 건물 또 매각하셔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 위치나 아니면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땅을 사면은 손해 보진 않는다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서 되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장사할 때는 알겠는데 건물들 자리는 모르겠어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장사할 자리가 그 자리가 건물을 살 자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지역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장사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난 장사도 안 하고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런 분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럼 장사를 먼저 해보셔서 왜냐하면 월세를 못 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근데 월세 낼 돈을 좀 킵해놨다, 잉여가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여유가 없이 장사다른 바로 건물주로 킵고잉 한다? 저는 그건 반대고요. 컨텐츠 있는 사람 뭐가 좋냐면 공실이 나 있어. 근데 건물주는 이제 턱같이 찼어. 어떤 턱? 이자를 막 내고 있어.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통장에서 막 빼서 쓰는 거야. 등기부등본 띄우면 다 나오거든요. 엑스레이처럼. 그런 물건들을 찾으면 난 이 컨텐츠에서 장사를 난 잘할 수 있거든요. 동네 그 상권에 있는 시세보다 좀 평당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사서 내 컨텐츠를 넣어서 밸류업을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다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나는 컨텐츠를 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대박은 우리는 컨텐츠가 있고 월세를 우리가 내잖아요. 그 액시다기가 또 매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월세 이 세팅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150, 300만 원을 냈다. 근데 200만 원, 400만 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요. 근데 살려고 오는 매수인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죠. 이것도 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라든지 전문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욕 뒤지게 하죠.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레버리지 서클의 개념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서 저는 완전 그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 안에 장사해서 어쨌든 장사로 인한 매출 수익 높이고 그러면서 또 월세도 올리고 맞아요. 근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월세 올릴 수 있고 그러면은 또 그 건물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물 올라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전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투자 절대 아니에요. 아까 수익 막 이거 물어봤잖아요. 에쿼티 자기자본 얼마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킬보다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내 마인드셋에 따라서 건물주가 되고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왜? 적은 돈으로 저는 실제로 송정 라라브레드 여기 이미지 보시면 진짜 낡은 거지 같은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10억 3천을 등기를 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10억 3천이면 얼마 정도 대표님 제 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그죠. 대부분 3, 4, 5억을 얘기해요. 저 1억 3천을 샀어요. 자기 자본 에코티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밖에 안 됐어요. 방법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초대해주시면 시간 관계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보이는 게 들으려고 하면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님 근데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 아,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우리 호동 대표님이 둥글님들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영상 초기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5분에게는 이 책을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5분에게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라라브레드의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 통닭빵과 커피 세트 맞나요? 딸기 라떼, 네네. 생딸기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통닭빵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준비해드릴게요. 그럼 딸기라떼 2잔과 통닭빵. 네, 나 한 잔 생각인데 지게부에 여기서 한 잔 낑겨보세요. 오, 와, 같이 가야죠. 참 잘한다니까요. 좋습니다. 2잔에 통닭빵. 아니, 장난친 거고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5분께, 총 10분께 우리 호동 대표님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댓글로 오늘 영상 보시고 감상문 한 줄로 짧게 써주시고, 그리고 남 PD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구글 폼 링크 클릭하셔서 어떤 거 받고 싶으신지와 함께 성함,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연미술에 대표님 또 한 번 더 모시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요, 대표님. 저도요. 네. 오늘 강호동 대표님과 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도울리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